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시니어가 되면서 각자의 취미가 필요하죠. 그게 없으면 너무나 무료한 노년을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리타이어먼트까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벌써부터 이제 남은 여가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 분들이 할 만한 취미 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참고해서 제가 지금 읽어 드리는 것인데, 저도 예상치 못했고 미처 생각 못했던 이런 좋은 취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Aging에 따르면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시니어분들이 더 오래 살고 더 잘 생각하고 더 탄력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니어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혼자 하는 취미든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취미든 뭐든지 본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신이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본인이 좀 더 창의적으로 뭐든지 될 수 있고 생각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31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본인이 관심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관심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이런 것도 괜찮겠네 싶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쭉 읽어보면서 나도 이건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좀 리타이어만 하고 와서 시간이 좀 많으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래요. 저도 늘 뭐 한 얘기가 좀 꿈처럼 얘기하는 게, 나이가 한 60세 넘어가면 다른 나라에 1년씩 어학 연수를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는 꿈이 뭐 유럽에 돌아다니면서 프랑스 말, 뭐 이탈리안 말, 뭐 이에서 스페니쉬 이런 같은 걸 다 배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 하고 또 영어를 하고 또 미국에서 쭉 커왔기 때문에 스페니쉬도 어느 정도 그냥 밥 주문할 정도.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또 대학교 때 배웠던 제2외국어 일본어도 그냥 밥 주문할 정도. 그다음에 몇 년 전부터 제가 중국어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중국어도 좀 더 배웠는데, 다른 나라 말 배우는 게 참 재밌어요. 다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몇 마디라도 하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좀 더 쉽게 친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특히 미국에 사신 분들은 여러 인종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말을 좀 배운다는 건 되게 사교적으로도 좋고 뇌 기능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발병 증상이 많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 뭐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굳이 학원에 안 간다 하더라도 듀오링고와 같은 이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웹사이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통해서 혼자 독학하고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한번 배워보시는 거, 이것도 좋은 취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악기를 배워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악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이모부 같은 경우도 리타이어만 하시고 갑자기 취미로 색스폰 부는 거에 재미를 들이셔갖고 색스폰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자, 뭐 색스폰 같은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하모니카, 그다음에 우쿨렐라, 피아노 이런 같은 거는 간단하게 좀 시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피아노는 고가 피아노라고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요 뒤에 있는 것처럼 이런 전자 피아노 같은 거 사실 가격이 5, 600불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 많이 있죠. 흔히 텃밭 가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원에 가드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부족하기 쉬운 바이타민 D가 많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또 바깥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를 많이 섭취하고, 또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옆집 가드닝 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다 또 친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연세가 좀 드시면서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바깥에 나가는 게 좀 무섭다, 너무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은 실내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도 있고요. 집 안에다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이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요가가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또 강인하게 만들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게 요가라고 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실 때 낙상하시기 쉽잖아요. 균형감이 좋으면 이 낙상 같은 거 방지도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가는 남녀를 불문하고 다 좋은 운동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보면서 조금씩 배워 나가셔도 되고, 혹은 요가 학원 같은데, 혹은 커뮤니티 요가 강습소 이런 데 가서 같이 배우시면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시간 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게 또 어떨까요?
본인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남을 도와줄 때 그 시간이 더 빛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남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내 재능 기부도 하고 그다음에 내 보람도 느끼고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 또 교회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예,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불우한 이웃 같은 거 도울 때 같이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 식사 대접하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는 것도 좋은 취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클럽에 조인하는 이런 문화가 별로 없어요. 예, 나이트 클럽 이런 게 아닙니다. 예, 클럽이란 게 사실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예, 무슨 독서 클럽, 무슨 취미 클럽, 예, 뭐 공예 클럽, 음악 클럽, 토론 클럽 여러 가지 클럽들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클럽이 별로 없죠. 클럽 문화 대신에 한국 사람들은 뭘 하냐? 보편적으로 3, 3, 5 모여서 남자분들은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떤 클럽 문화 같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영국의 클럽 문화가 많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사교 클럽 같은 경우는 영국도 모여서 시가를 피고 그다음에 술을 한 잔씩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본인의 관심사 정치면 정치 문화면 문화 이런 걸 토론하는 클럽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클럽 문화도 우리도 좀 멋있게 한번 뜻이 맞는 분들끼리 한번 만들어서 모여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피트니스에 가입하시라는 겁니다. 예, 짐에 가입하시라는 거죠. 여기 가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을 시작하고 살 빼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 빼겠다는 결심도 되게 중요하지만 퍼스널 트레이너 만나서 제대로 운동을 하고 식단을 짜면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관절에 부담이 안 가고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또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실외 수영장도 좋은데요. 또 피부가 탈 수도 있고 또 너무 피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내 수영장 같은 데서 좀 수영하는 것도 좋은 운동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바라는 게 만약에 제가 한국 가갖고 리타이먼 하고 한국 가서 몇 년 동안 있으면 퍼스널 트레이너, PT를 고용해서 직접적으로 좀 운동을 배우는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미국도 있긴 하지만요. 예, 미국이 아무래도 좀 가격이 좀 더 세서 좀 부담이 있죠. 예, 한국은 미국보다는 가격이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퍼스널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는 거 이것도 제가 좀 꿈입니다. 예, 한 번 정도는 나이 더 들기 전에 몸을 멋있게 만들어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은 무작정 길을 떠나는 겁니다. 예,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취미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뭐 미국에서는 차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가 있죠. 차로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는 곳이 미국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래스카의 빙하가 보고 싶으면 떠나십시오. 66번 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달려보세요. 예, 그 다음에 지중해 쪽으로 크루즈 한번 가보고 싶다. 예, 부부끼리 한번 가보세요. 야, 지중해 크루즈는 또 어떤가 이런 거 같은 거 가보시는 거 좋습니다. 여행 많이 가보시는 거 이거만큼 또 좋은 취미가 뭐 없다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많이 다니니까 건강해질 수 있고 또 그만큼 두뇌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은 이제 보편적으로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취미 중에 하나인데 퀼트라는 게 있죠. 미국에서는 퀼트라고 하고 근데 또 한국에서는 예전에 자수 놓는다고 그죠. 예, 자수 놓는 거 혹은 자수나 퀼트 같은 건 좀 기술이 필요하다 싶으면 제일 쉬운 거 뭐냐면 십자수가 있어요. 예, 십자수는 있는 그림대로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참 다 만들어 놓으면 누구 선물 주기도 좋고 집에 걸어놔도 좀 뿌듯하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저희 어머님도 이 십자수 놓는 걸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수를 만들어서 며느리한테 선물하고 또 주변 사람들 선물하고 또 그런 또 칭찬받으면서 기뻐하시고 또 그 시간도 잘 보내고 그다음에 손끝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뜨개질이나 퀼트, 그다음에 뭐 십자수 이런 것들은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이런 취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남자라고 못할 건 없어요. 솔직히 뭐 남자라고 뭐 십자수 한번 이상한 건 아니니까 예, 남성분들도 관심 있으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번 예, 스크랩북을 만든다. 이거는 저희 아버님이 이걸 만드셨거든요. 예, 근데 이 스크랩북에 별걸 다 집어넣어요. 예, 물론 사진을 정리하는 앨범도 있지만 어디 영화 갔던 거 영화 티켓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누구의 사진도 집어넣고 누가 보냈던 카드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추억거리를 다 집어넣어요. 근데 기사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인생의 스크랩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크랩북을 만들고 있는 동안 본인도 인생이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 스크랩북을 가족
그다음에 자손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님의 또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책이잖아요. 이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예전에 아버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봤는데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랩북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째로는 그림을 그려보는 취미. 이거 진짜 고상하고 멋있죠? 예, 여러분들 나이가 드셨어도 그때부터 그림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예, 그림을 그려보는데 뭐 동양화도 좋고 서양화도 좋고 유상 페인트로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좋고 수치화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자, 저도 원래 미대를 다녔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페인팅은 배웠어요. 예, 제 꿈은 나중에 집에다가 큰 그림을 제가 직접 그리는 겁니다. 예, 아주 큰 캔버스에다 그림을 직접 그려보는 게 제 꿈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또 화백님들이 계십니다. 요즘에 캘리그라프를 여기 라스베가스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김정현 화백님이 계신데 동양화도 잘 그리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동양화 캘리그라프를 강의를 하십니다. 강의비도 얼마 하네요. 뭐 재료비하고 얼마 받는다고 다 진짜 부담 안 되는 돈 받으시고 이제 돈 벌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 하시는데 이렇게 선생님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취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데 가서 배우시는 것도 좋고 또 LA도 김성민 화백님이라고 국선 입상을 하신 화백님이 계신데 또 그분이 또 동양화를 그리세요. 근데 그분 옆에서 또 식당을 하시는 식당 대표 사장님이 그분께 그림 배워서 연세가 드셨을 때부터 배웠는데 이 동양화를 배워서 식당에다 본인이 그린 그 동양화를 다 걸어놨어요. 이것도 참 좋은 취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연시에 카드들 많이 보내시죠? 예, 카드 같은 거 보내실 때 직접 카드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이것도 좋은 취미라고 합니다. 예, 카드에 그림도 직접 그려보시고요. 그다음에 카드에 글도 직접 쓰시고 혹은 카드 위에다 리본도 붙여보시고 또는 색종이를 잘라서 오려 붙여보시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달되면 나중에 딱 세우면 입체로 예, 건물 같은 게 나오고 동물 같은 거 튀어나오고 이런 카드 만드신 분들도 봤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취미라고 합니다. 뭐 비슷한 걸로는 종이접기 취미 같은 것도 있죠. 예, 종이약 같은 거 적고 이런 취미도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연말연시 아무래도 카드를 보여야 할 때 이런 카드를 보여야 한다. 그러면 남들이 그 카드가 너무나 아까워서 더 소장도 잘하고 그다음에 더 많이 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카드는 더 의미 있는 카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이 바빠서 카드를 돈 주고 사서 쓴다고 하지만 이렇게 좀 리타이어만 하시고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 만들어 놔보세요. 예, 크리스마스 때까지 카드를 만드시면 나중에 시간 날 때마다 만드시면 다 다른 카드 몇십 개 혹은 몇백 개의 카드가 생기면 너무 많으면 좀 나눠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카드에다가 본인이 카드를 드리고 싶은 분들께 글을 적고 또 연하장도 보내고 또 신년 인사도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좋은 취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째는 이제 보드게임인데 이건 좀 미국 할아버지예요. 예, 미국 기사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나왔는데 젠가, 모노폴리 이런 거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이건 이제 미국식 보드게임인데 한국식 보드게임은 뭐가 있을까요? 예, 윷놀이 같은 거? 예, 이게 또 한국식 보드게임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게임 같은 거 하시는 것도 되게 정신적으로 좋아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중국 분들은 다 마작 하세요. 한국 분들은 별로 안 하시지만 이것도 뭐 큰 돈 안 들고 하면 재밌는 거 아닌가. 그리고 화투 치는 거 있죠. 예, 이것도 또 재밌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취미도 좋은 취미예요. 예, 돈이 걸려갖고 그것 때문에 멱살 붙잡고 싸우지만 않으면 좋은 취미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째는 직소 퍼즐. 예, 이거 퍼즐이죠. 퍼즐 맞추는 거 그림 맞추기 퍼즐인데 이게 100개짜리, 200개짜리, 500개짜리, 1000개짜리, 10,000개짜리 피스가 많은데 와, 이거 보면 10,000개짜리 하면 몇 달을 하더라고요. 집에다가 계속 그거 갖다 놓고 하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이제 정신, 머리, 두뇌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도 생긴다고 하고 또 인내심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찰력하고 그다음에 주의 집중도 연마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예, 이제 아장아장할 때 이런 퍼즐도 사서 애들 맞추게 하죠. 예, 이 퍼즐을 아이들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리타이어 하시고 도로 시니어 분들이 되시면 다시 또 이런 퍼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5번째는 예, 바둑이나 장기, 체스 같은 거 이런 거 두시는 거 예, 진짜 좋죠. 이건 진짜 두뇌 건강에 아주 좋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이겨서 예, 바둑의 인기가 좀 시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바둑, 장기, 체스 저도 이 세 가지를 다 하긴 한데 예, 장기를 많이 뒀었죠. 예, 친구들이 바둑 두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친구들한테 좀 바둑도 가르쳐줘서 바둑도 같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번째, 집안 족보를 만들면 어떻겠냐. 와, 저는 이거 보고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족보가 뭐냐? 물론 족보 책에 집안 대대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분이 어떻게 우리랑 친척이었지? 그분 성함은 뭐였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의 사촌만 하더라도 뭐 자녀들한테는 벌써 5촌이 되죠. 예, 거기에 또 자녀까지 하면 6촌이 되죠. 거의 6촌 정도는 몰라요. 예,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종이에 줄을 그려갖고 사진 있으면 사진도 붙이고, 예, 여기는 큰 할아버지 때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밑으로 애들이 누구 이름이 뭐뭐뭐. 예, 그럼 본인도 안 까먹고요. 이런 가계도를 하나 만들면, 뭐 거창하게 족보라고 했지만 이런 가계도 책을 하나 만들면 나중에 자녀들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에 하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같은 거 치를 때 친척들 부르고 이럴 때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장인어른 장례식 참여하고 갔다 왔지만, 예, 이번에 또 친척분들 뭐 거의 다 뵈고 왔죠. 예, 많이 인사드리고 왔는데 솔직히 길에서 만나면 이분들 다시 알아볼 자신이 없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학렬이 되고 어떻게, 예, 친척이었지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생각 못 해봤는데 미국 사람들은 족보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집안 족보, 예, 뭐 몇십 대 할아버지가 뭐 판소를 지내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주변에 살아계신 친척들, 그다음에 뭐 5촌, 6촌, 뭐 사돈의 8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어느 정도 제가 아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는 친척들은 다 정리해 두면 나중에 자식들도 그 족보를 갖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예, 저는 이거는 꼭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척들, 왜냐하면 제 한국에 있는 사촌들이나 이런 뭐 오촌, 예, 그런 사람들은 제 그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이런 분들이 있나 보다라고 정도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번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성가대 많이 하시죠? 예, 이것도 좋습니다. 예, 사람들 앞에 나가기 때문에 자신감도 쓰고요. 예, 본인의 자존감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같은 데서 연극 같은 거 하면 그런 것도 해도 좋고, 공연 같은 거 해도 좋고, 심지어 제가 아는 형님은 나름 극단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공연을 해요. 예, 연극 공연을 하는데 주변 지인들 모아서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과 한 3, 40명 모아서 연극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거 재밌어서 열심히 연극을 합니다. 자, 이런 아마추어 극단 같은 거 만드는 거, 이것도 진짜, 예, 좀 재밌는 일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번째는, 예, 여러분들이 모델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TV 광고 모델도 좋고요. 근데 옷 피팅 모델도 좋습니다. 시니어 모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도 광고회사를 했지만, 예,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한국 할아버님 할머님 광고 모델 구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예, 근데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이 연극하는 형님이 이런 또 시니어 모델도 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용돈벌이를 해오세요. 예, 근데 이 용돈벌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걸 함으로써 사람들을 만나서 되게 활기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같은 데 계신 분들은 더더욱 많을 수가 있고,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근데 미국에서 광고 만들고 이런 데 보시면 좀 연락이라도 해놓으시면 나중에 혹시 필요할 때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관이라든가 모델 사진 찍은 곳 혹은 광고회사 이런 데도 본인 사진 찍어서 어느 날 한번 멋내고 찍어보세요. 프로필 사진. 예, 그건 뭐 몇백 불 들여서 찍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델 그 이름 등록만 해놓을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연락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뭐 하세요? 그러면 나 모델 라인에 등록돼 있는 사람인데 봐봐, 내 모델 사진 멋있게 입은 사진, 중절모 딱 쓰고 양복 딱 입고 멋있게 찍은 사진, 예, 혹은 꽃가라, 예, 뭐 이렇게 드레스 멋있게 입은 할머님 사진, 예, 이런 거 딱 올려놓고 저 모델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실제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죠. 한 번만 했다 하더라도 배우는 배우고 모델은 모델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도 진짜 멋있는, 예, 취미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갖다 배우는 게 좀 중요하죠. 예, 뭐든지 배우는 거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끝없이 배움이 있다고 합니다. 자, 나이가 들었어도, 예, 본인이 관심이 있는 거, 뭐 수학도 공부해도 되고, 문법을 공부해도 되고, 뭐 비즈니스 같은 거 공부를 해도 됩니다. 꼭 써먹을 게 아니라 하더라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정석 수학을 풀으셨어요. 예, 제 할아버지가, 예, 정석 수학을 풀으셨어요. 물론 아버님이 예전에 잘 나가던 학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걸 다 가르쳐줬던, 예, 이런 선생님이긴 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두뇌가 그 둔해진다는 거 이게 싫어서 정석 수학을 풀으셨어요. 예,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정석 수학 풀고 그다음에 영어책, 안연필, 뭐 기초 오력일체 뭐 이런 책 같은 거 계속 보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한다는 거 이건 참 좋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번째는 반대로 강사가 되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김정현 화백님이란 분이 캘리그라프 가르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양화 가르쳐 주세요. 뭐 LA 김성민 화백님도 그렇고 참 이런 건 멋집니다. 왜 멋지냐면요. 그 선생님들, 그 형님들이 누구를 가르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집에만 있으면 가만히 있는 분이 나갈 때 진짜 세수라도 한 번 더 하고 머리라도 한 번 더 빗고 옷이라도 한 번 더 신경 쓰고 향수라도 한 번 뿌리고 나가기 때문에 멋지게 되십니다. 젊게 살 수가 있어요. 뭘 가르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해갖고 결국 못하지만 예전에 제가 중앙일보 교육수 강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강의가 많이 있는데 저는 창업반을 가르쳐줬죠. 예, 온라인 비즈니스 창업반 E 클래스라 했는데 거기서 다른 거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예, 별의별 아이템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기 쓰는 거 가르쳐 주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처럼 뭐 글 쓰는 거, 예, 이 칼리그라프도 있고 그냥 글 잘 쓰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화단 가꾸는 거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데도 있고 집에 플러밍 고치는 거 혹은 엘렉트릭 고치는 거 이런 거 가르쳐 주는 클래스도 많이 있는데 본인이 어떤 일을 하시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본인이 루핑을 한다. 루핑 가르쳐 주는 클래스 한번 해보세요. 가르쳐 주는 것도 재밌습니다. 남이 일만 하는 거 말고 가르쳐 주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강사 되는 거 이것도 시니어가 되면서 오히려 더 직접 나중에 뭐 평생 루핑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루핑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예. 그렇지만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못한다 하더라도 강사가 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IY 집에서 직접 do it yourself라고 하죠. 예, DIY 같은 거 갖다 같이 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것도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집에 있는 뭐 의자 같은 거 만드는 거 이거를 다 완성품 사지 말고 직접 재료만 사서 만들어 보는 걸 할 수도 있고요. 또 동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요리 학교인데 직접 요리를 같이 만들어 가면서 밥도 먹어보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뭐든지 생산을 해보면서 배워가면서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런 취미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리 학교가 그럴 수 있고요. 도자기 같은 거 하는 데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도자기 클래스를 배웠거든요. 근데 이 도자기를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하러 갈 거예요. 동네 집에 가마를 못 사놓잖아요. 그러면 동네 도자기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 턴테이블도 있고요. 도자기 돌려가면서 도자기 예쁘게 만들고 유약 바르고 문양 파내고 거기다 또 유약 채우고 또 다른 차력 채우고 그래서 거기는 가마다 구운 다음에 또 유약 바르고 구우고 그러면 실제 그 도자기나 머그컵 이런 것들을 집에 와서 쓸 수가 있어요. 돈 주고 사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본인의 여가 활동도 할 수 있고 본인의 취미 활동으로도 아주 좋지 않을까 좀 보여주고 있고 선물용으로도 또 그만한 선물이 없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만들었던 걸로 친구들 머그컵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접시도 만들어 드리고 그랬는데 접시 같은 거는 잘 깨지더라고요. 예, 접시는 뭐니 해도 그냥 코닝 이렇게 안 깨지고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북클럽 같은 거. 예, 책 읽는 거 좋죠. 예, 책 읽는 거 좋은데 책 읽는 게 좀 활자가 작으면 좀 불편한데 요즘에는 한국 책들 활자가 크게 나오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경만 좀 좋은 거 맞추시면 책 읽는 것도 좋고 또 책을 혼자만 읽으면 잘 안 읽게 돼요. 예, 독서 클럽에 가입하세요. 그래서 좋은 책도 추천을 받고 또 본인이 읽은 책에 대해서 남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그런 책임감이 있으면 책 읽는 것도 좀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지식도 쌓이고요. 근데 남들과의 교류도 좋은 이런 취미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번째 하이킹을 하십시오. 예, 저 하이킹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게 하이킹이에요. 예, 골프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진짜 하이킹은 사람의 스트레스 풀리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아스팔트 시멘트 바닥 위에 걷는 것보다 흙길 걷는 하이킹 이게 더 좋다고 합니다. 너무 평탄한 길을 걸으면 사람이 신경을 안 쓴대요. 근데 조금 우둘두둘한 길을 걸으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에서 느껴지는 이 표면의 느낌을 갖다가 얼른 머리로 전달해서 머리가 몸을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이거를 몇 천분의 1초로 다 컨트롤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흙길을 걷는 게 균형 감각 이런 같은 거 유지시키는 데도 되게 좋고 정신 건강적으로도 아주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이킹 코스, 미국처럼 하이킹 코스 많은 곳이 없죠. 이거 아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번째로 무리하지 않는 공놀이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공놀이. 뭐 가장 간단하게는 탁구죠. 예, 탁구 같은 건 별로 부담도 안 되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이제 가볍게 할 수가 있고 예, 테니스 같은 경우도 조금 뛰어다니는 거 괜찮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농구 같은 거나 축구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으시면 물론 체력 좋은 분들은 하시지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보여주고 다칠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사실 탁구 같은 거 예, 이런 건 다칠 일이 별로 없죠. 볼링 같은 경우도 뭐 괜찮다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또 아는 분들 예, 또 탁구 클럽이 있어요. 예, LA에 탁구 클럽이 있는데 저도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는데 라스베가스 있으니까 못 가요. 예, 왜냐면 여기서 뭐 그쪽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맨날 회원으로만 가입되어 있는 탁구 클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 분들 많이 하시는데 한국 분들 이거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예, 새 관찰하는 거. 새를 관찰하는 걸 많이 하세요. 샌디에고 같은 데 보면 늪지대에 새 관찰하는 것도 있고 근데 도시 내에 있는 공원에서도 그 새를 갖다 관찰하는 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 분들은 꽤 많이 봤어요. 새를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혹은 만안경을 들고 와서 새를 관찰하는 거 이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버딩은 예, 야생에서 새를 발견하는 거 이게 뭐가 좋냐면 반사신경이 되게 좋아지고요. 식별 능력이 되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숲속에서 새를 찾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 숲속에서 새를 구분해야 되고 근데 새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얼른 반사신경이 좋아야지 새도 쫓아갈 수 있고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그룹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관찰하는 거 이것도 꽤 좋은 취미라고 하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이거 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반사신경이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한국 분들은 예전부터 할머니들 뜨개질 많이 하셨죠? 예, 뜨개질 역시 뭐 뜨개질은 좋습니다. 예, 뜨개질하는 거 시간도 잘 가고요. 그다음에 뜨개질해서 손주 목도리도 해주고 또 귀마개도 해주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핸드메이드 그렇게 좋은 건데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해준 뜨개질 이런 목도리나 모자 같은 게 촌스럽다고 그렇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야, 스웨터도 그렇고 돈 주고 사는 것만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어릴 때가 있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뜨개질이 너무나 좀 그립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번째는 시민 과학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연방 정부 같은데 크라우딩 소스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민 과학자가 돼갖고 대기의 뭐 질을 갖다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또 자연의 관찰도 하고 흙 토양도 파오고 그다음에 곤충 같은 것도 잡아오고 이런 같은 일을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간단한 페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 환경 같은 거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시니어 분들한테 이런 일들을 갖다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나름 뭔가 내가 된 것 같잖아요. 예. 과학자가 된 것 같잖아요. 예, 이런 것들 좀 보람 느낄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번째는 패들보드나 카약 같은 거 타는 거. 예, 패들보드는 서핑보드 같이 생긴 건데 거기서 노를 짓는 거고요. 예, 카약은 배입니다. 아, 이거는 뭐 사실 미국이니까 이런 취미 하자 이런 소리 나오는 거 아닌가 좀 보여주고 있고 한국 분들 어르신 분들이 이런 거 하시는 거 한국 분들은 이거보다 좀 낚시를 더 좋아하시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도 좋고요. 예, 이런 것도 좋습니다. 조금 힘이 들지만 예, 본인의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이 허리 근육이죠. 예, 코어 근육, 허리, 배 근육입니다. 이걸 활성화시켜서 건강한 몸을 유지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번째. 예, 이것도 아주 좋은 취미입니다. 예, 글을 쓰십시오. 뭔가 글을 남기시는 거예요. 시를 적어도 좋고요. 소설을 한번 써보셔도 좋고, 예, 본인의 인생 회고록을 적어도 좋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글을 적다가 직접 책을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 내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예,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 책을 내셔갖고 주변 분들한테 한 권씩 나눠드려도 되고요. 혹은 책을 내셔갖고 주변 분들께 한번 파티하세요. 예, 책 그냥 새로 발간 기념 파티라고 했고 파티해갖고 오신 분들한테 책 하나씩 사달라고 그러면 설마 책 하나 뭐 한 20불 30불짜리 뭐 친한 분들이면 예의상으로도 그 정도 사주시겠죠. 예, 그러면 본인이 만든 책 같은 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딱 인쇄를 했다. 이것도 인생에 좋은 일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예, 어렸을 때 대학교 때부터 무슨 깡다군지 모르는데 한국의 잡지사에다가 연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잡지사에다 글을 연재한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책을 저 혼자 책을 낸 적은 없었는데 지금까지 한 6권 정도 다른 분들과 공동적으로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 별의별 책이 다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마케팅 책도 있었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주식 관련된 책도 있었습니다. 이 책을 적는다는 거 되게 좀 뿌듯한 일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번째는 자전거 타는 게 나왔는데 제가 자전거가 취미입니다. 예, 근데 자전거 뭐 이렇게 로드 사이클, 그러니까 한국의 사이클이라죠. 예, 로드 바이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다니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꼭 이렇게 이악 물고 뭐 이렇게 하는 자전거도 좋지만 그냥 보통 자전거 타갖고
동네 그냥 차 타고 다니실 거리를 갖다가 자전거로 술렁술렁 가보시고 이런 것들도 멋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 갔을 때, 이탈리아에 갔을 때, 이탈리아의 이제 할아버지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이 도리구찌 모자 같은 거 딱 쓰고 기지바지를 입었는데 기지바지에 항상 오른쪽은 이렇게 걷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인에 껴갖고 체인 기름이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릎까지 걷어요. 이게 나름 또 멋이에요. 구두를 신고 기지바지를 입었는데 한쪽을 무릎까지 걷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딱 타요. 뒤에 할머니 태우고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전거는 자전거 이 가운데 가죽 가방이 있어요. 거기에 와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문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전거 타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 할머니와 함께 와인을 꺼내서 한 잔씩 마시고 신문을 읽고 이렇게 내려오는 할아버지들도 있어요. 와, 저는 그거 진짜 멋있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죠. 제가 꿈 중에 하나가 유럽에 가서 어학 연수하면서 1년씩 살아보는 건데 제 꿈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탈리아에 가면 피렌체를 가고 싶어요. 피렌체가 참 이뻤어요. 뒷동산에서 노을 보면 참 이쁜데 매일매일 피렌체 뒷동산에 간단한 뭐 바게트라든가 샌드위치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와인 하나 들고 자전거 타고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저녁 노을 보면서 바게트 빵 먹고 이렇게 노을 보고 이렇게 오는 멋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 제 꿈이 뭐냐? 멋있는 반짝반짝한 잘 닦인 구두에다가 양말도 이쁘게 신었는데 기지바지인데 오른쪽은 이렇게 접어갖고 이 오른쪽에 이 체인 기름이 묻지 않게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할아버지 같은 이런 모습을 좀 꿈꿔봤습니다. 자, 상상만 해도 멋있지 않아요? 이런 것도 좋은 취미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명상 같은 거 하는 거. 명상도 되게 좋은 취미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건강도 다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명상 가는 거 이런 것도 좋고 한국 같은 데는 템플스테이라고 그러죠. 일부러 사찰에 가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절밥 먹어가면서 새소리도 듣고 명상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템플스테이 같은 거 이런 것도 꽤 좋은 거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뭐 미국에는 없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템플스테이 같은 거는 한국 같은 데 가보시면 한번 만약 꼭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못 가시는 거 아니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산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관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이킹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명상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일석삼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이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이런 정보 계속 만나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